이 생각 그쳐야겠다. 이 감정을 내려놓아야겠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네. 어떤 누구나 그렇죠. 마음의 트러블이 생기면 내 억울하고 속에서 화난 감정이 나를 잠시 동안 점령해버렸을 그럴 때 때도 있죠. 그거를 나로부터 내보내야지 감정을 이렇게 삼자처럼 손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너 아직도 화나 있구나. 독립된 에너지 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고약하죠. 네.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명상이 좋으니까 나는 오늘 또 20분 앉아야지. 내 상태, 내 본연의 상태는 기쁨으로 있고 행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려면 평소에도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80까지 삽니다. 100살. 100살. 생각 때문에 수행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껏 실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굴러가는 자동 프로그램처럼 돌아가죠. 네, 맞아요. 내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이 생각 그쳐야겠다. 이 감정을 내려놓아야겠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동으로 실은 마음의 길이 이미 우리한테는 아주 단단하게 고속도로처럼 아주 콘크리트로 마음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길이 너무 많은 생각과 많은 안 좋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나 오늘부터 명상이 좋으니까 명상할 거야 하고 눈 감고 앉으면 눈 감고 그 똑같은 거를 혼자서 속에서 돌리고 있어요. 생각에. 더 잘 의식이 되죠. 그쵸, 이제. 생각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그때는 모르고 하지 않고 알고 보고 하고 있죠. 평소는 모르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차이는 그 차이인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수행센터로 들어가도 수행센터 안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센터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평소에 짬짬이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호흡을 보는 연습을 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감각에 집중해 보거나 아니면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보세요. 걸으세요.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공간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몸에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시고 추위도 느껴보시고 따끈한 햇살도 온몸으로 느껴보시고 빗방울도 손을 내밀어서 받아서 느껴보시고 이게 현존입니다. 그 순간이 현존이에요. 그걸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꽉 차 있는 그 도로를 해서 살짝 벗어나 이런 자연의 길로 생각이 멈춘 호젓한 길로 들어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같아요. 우리한테 원래 있어요. 있지만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거의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노선을 다시 개척한다 생각하시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시간을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시간을 10분이라도 앉아서 이제 호흡만 집중해 보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모두 살림할 때도 감각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몸의 느낌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살아있음이 실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느끼셔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명상이 되죠. 왜냐하면 본연의 상태가 기쁨이에요. 빛으로 있다겠지만 그거는 시각적으로 빛으로 있고 마음 상태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상태하고 접속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에도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에 빨리 접속이 일어나고 빨리 집중이 되지 내 안에 많은 생각으로 많은 감정으로 치여 있고 그 감정에 상처받아 있고 힘들어하고 우울해 있으면 절대 집중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편안한 상태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앉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기존의 패턴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렇죠.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구나. 네네, 내가 네. 그 길로만 다녀서 그렇지.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각들에 집중해서 맞아요.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그 고요함을 맛보는 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늘려가는 거죠. 거죠. 그게 아니면은 사실 뭐 어느 수행처에 간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똑같이 집중이 안 될 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이상 집중이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수행체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서 지도 받으면서 인터뷰하면서 하시면 정말 빠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 겪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안 될 때. 선생님도 아까 안 될 때도 있으신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네. 어떤 누구나 그렇죠. 마음의 트러블이 생기면 그 생각이 나를 네. 가끔씩 점령할 때가 가끔씩은 그렇죠. 있죠. 난 또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그때 조금 안 되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명상이란 어떤 대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그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생각체가 그때 이제 흔들려 있을 상태니까. 나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때는 그거를 나로부터 분리 작업을 먼저 해야 되죠. 분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나를 흔들어대는 그 감정, 그 생각, 느낌을 이렇게 바라보고 손님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나로부터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억울하고 속에서 화난 감정이 나를 잠시 동안 점령해버렸을 그럴 때 때도 있죠. 그거를 나로부터 내보내야지 그 감정을 휩싸려 들어가면 난 절대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 감정을 손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손님처럼. 내한테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근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오면은 너 또 왔구나. 네. 너구나. 네. 그래. 아직도 네가 섭섭하구나. 내 자신 여자에 화나 있고 근데 제3자처럼 손님처럼 대하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아니니까. 그니까죠. 감정을 이렇게 삼자처럼 손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너 아직도 화나 있구나. 아직도 그 일이 섭섭하구나. 알아. 이해해. 그러면서 손님처럼 보내고 나는 생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때도 감각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일로 옮겨도 돼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옮기거나 아니면 호흡으로 옮기거나 가장 좋은 게 호흡이죠. 우리가 지금 호흡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작업을 그때도 역시 앉기 전에 평소에 하고 나서 앉아야지 만약 앉아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차라리 눈을 뜨세요.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앉으면 이제 그 감정이 더 증폭 커져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니까. 그때는 눈을 뜨시고 오늘은 접었다 하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날은 접는 게 좋습니다. 손님을 먼저 이제 내보내는 거 먼저 하고. 손님을 나로부터 내보내는 게 먼저예요. 나를 잠식하고 있는 그 감정이 손님, 화라는 손님, 네. 억울함이라는 손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까지는 맞아요. 이런 손님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는데 맞죠. 그때마다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인정해주고 네네. 받아들여주고 네네. 수용을 하고 나서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러나 감정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나의 상태로 돌아오고 네네. 그런 작업이 계속 반복되겠네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래서 감정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감정체, 걔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내가 계속 생각해 주잖아요. 그럼 걔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 커져요. 맞아요. 커서 완전히 나를 강하게 나를 붙들어 매는 네네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 힘든 상태가 네. 되죠. 그 에크하르트 톨레는 고통체라고 하고 맞아요. 보통은 사념체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념체. 하나의 독립된 에너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고약하죠. 네. 빠져나와셔야 합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억압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보 바라봐주고 힘들구나 알아봐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과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맞아요.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공감해주고 알아봐줘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많이 계속해서 그러면 그 애는 더 커지게 돼요. 그렇죠. 처음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지만 이렇게 바라봐야 그래서 돼요.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네, 스스로 진짜 소멸되도록. 떼쓰는 아이가 슈퍼마켓 가서 원하는 장난감 안 쓴 남자아이들 들어눕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좀 달래보다가 그래 거기서 그렇지. 쓰라 엄마 간다 하고 가면 맞아요. 가정 효과적이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체도 딱 절대 알았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너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들어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대 그러면 바라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팁이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명상을 오랫동안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많이들 그렇죠.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또 없거나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재미가 없을 때 우리는 재미없는 일을 오래 못해요. 맞아요. 뭐든지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는 게 기뻐야 돼요. 내 안에 이걸 함으로써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명상이 좋으니까 나는 오늘 또 20분 앉아야지. 지루한 작업이죠. 지루한 작업이에요. 이거를 한두 번인지 계속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책을 보는 게 참 좋습니다. 명상에 관한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영성서적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와닿는 몇 권의 책을 봐서 줄치면서 읽어도 되고 좋은 구절 적어 놓으면서 그거를 반복하세요. 내가 명상에 대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자체가 명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책을 보면서. 그럼요. 이번 삶에서 이 명상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시면은 그게 작업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거에 도달하고 싶은데 네네네.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명상을 세상 것을 내놓고 이제는 영성을 또 붙잡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를 해서 붙잡으니까 그런 상태의 분들은 또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내 상태, 내 본연의 상태는 기쁨으로 있고 행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려면 평소에도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걸으세요. 내 안에 에너지가 차오르게 걷고 움직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호흡에 계속 집중해보는 버릇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자꾸 더, 그렇죠. 더 확고하게 내셔야 앉아있을 때도 진도가 나가고, 이거구나.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때 이제 기쁨이 생겨납니다. 나도 오늘은 몰입이 깊어졌어. 이런 거를 자꾸 체험을 하시면 이제 기뻐서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랬을 때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자해 명상에 네. 이제 이건 뒤에 어떤 질문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네. 명상하기 전에 네. 자해 명상으로 시작을 해보라는 그 책에서 네, 보고 그쵸. 나서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명상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자해, 사랑이란 게 우리 근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마음. 그 신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 보내고 또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그 훨씬 나가기 좋은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어떤 상태에 내가 나 이제 이 정도면은 생각이 사라지고 텅 빈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가기까지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집중을 요했다면 자해 명상으로 사랑의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는 그렇게 집중하기도 쉬울 뿐더러 그럼요. 기쁨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명상이 굉장히 즐거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내 자신이 행복한 상태가 되죠. 편안한 상태가 되고. 너무 지금 다시 한 번만 제가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명상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다리가 저려서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명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리 저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아, 자세. 네. 중요하죠. 근데 나는 외국 스님, 파옥 스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세를 그렇게까지는 중요시하지 않는 스님한테 배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연화 자세로 처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한 30분 되기 전에 벌써 다리가 저리죠. 저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러죠.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펴서 저린 쪽 다리를 펴서 그 저림을 일단 해소하고 다시 오시고 한두 번은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앉아 계시나요? 뭐 주로 2시간이지만 길 때는 3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몰입이 되면은 몸에서 오는 감각이 없어져서 물론 나는 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오래 하고 싶을 땐 다리를 아예 쭉 펴니다. 1시간이 지나면 등에다가 여기 쿠션 하나 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리를 펴도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아요. 허리는 조금 일부러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으신데 그래도 세운다라는 느낌으로만 편안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명상이 즐겁고 편안해야 됩니다. 자세 편안해야 돼요. 다리 저린데 막 오래 참고 고통스러운데 참고 그러면 사실 명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럼요. 그거는 보통 관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호흡이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리는 펴셔도 됩니다. 네. 저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살짝 이를 펴세요. 그러니까 1, 2cm 띄우세요. 그러니까 입은 담은 상태에서 입을 띄면 여유가 생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를 이렇게 안 문다 이 말은 편도체가 활성화돼 긴장 상태거든요. 이걸 싹 띄면 긴장이 싹 풀리는 상태예요.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네요. 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상하기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편안하게 너무 꼿꼿이 세우지 마세요. 걷고 세우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경이 거리 가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세요. 그리고 입술은 닫고 그러다 보면 혀는 자연스럽게 입 천장에 가서 붙을 거예요. 일부러 붙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붙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면 훨씬 이완이 잘 됩니다. 선생님 초반부터 쭉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편안하게 네, 즐겁게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 명상 대상은 호흡.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은 명상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니미타 수행을 하실 때 명상 중 외에도 일상생활 중에도 니미타를 의식하면서 수행을 하시는지 혹은 일상생활에서는 그 니미타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니미타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에서 맨 나중에 나오고 우리의 이제 호흡에서 옮겨가는 우리의 명상 대상이 되는 빛이에요. 빛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 나중에 보는 빛이고 명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니미타가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깜깜할 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밤중에 커튼 쳐놓고 빛이 없는 상태는 눈 떠도 그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낮에는 햇빛이나 이런 빛 때문에 밝아서 니미타가 볼 수가 없고요. 평소에 호흡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호흡을 보세요. 항상 호흡을 보고 항상 아니면 손의 감각이나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하세요. 마치 우리가 호흡 명상 때 했던 거와 똑같은 거를 눈 뜨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항상.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 유지가 되어야지 이 생각에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생각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호흡이나 몸의 감각이나로 옮겨옵니다. 그런 작업을 평소에 계속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게 있어요. 호흡과 항상 같이 하는 수행자는 행복하다. 그 말을
평소에 많이 되뇌입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행복해져요. 왜냐면 내가 호흡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과 함께하는 수행자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평소에도 호흡과 같이 하세요. 이제 니미따는 명상 중에 네. 집중의 대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것도 명상이 깊었을 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뭐 눈만 감으면 보이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네. 논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맞아요. 사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저는 명상을 하면 밝은 보라색 빛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서 그런 상태가 오면은 아주 기쁘죠. 왜냐면 그거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냐면 내가 몰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몰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손가체가 활성화 막 된 상태인 거예요. 막 그치 이제 빛이 터져 나오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몸에서 희열이 올라오고 집중하는데 훨씬 쉬운 상태가 됩니다. 즐거워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절대 의식을 그 빛에 주지 마세요. 그냥 빛은 앞에 스크린에 비춰지는 꽃놀이 정도로 이렇게 멀찌감이 무심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지 의식은 항상 코앞을 들고 나가는 숨입니다. 들숨과 날숨.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만일 내 의식이 그 빛으로 가버리면 빛을 따라가면 네, 빛을 따라가면 이제 집중이 확 약해지는 거죠. 그 이상 진전이 안 나갑니다. 거기에서만 계속 맴돌게 되겠네요. 거기서 맴돌면 좋은데 나중에 그 빛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집착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집중이 되어야 나타난 현상인데 의식이 집중이 거리 옮겨감으로써 집중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 빛도 한두 달 지나면 없어져요. 만일 계속 그 빛을 따라가거나 빛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무심히 바라보되 항상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호흡에 집중하고 그분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꼭 명상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집중은 항상 호흡, 명상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내지는 할 수 있을 만큼 늘려가서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가시는 것이 그 상태에서는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몰입의 시간을 이 빛이 보이는 거를 내가 몰입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무심히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더 시간을 늘려가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서 명상 대상이 호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을 하세요. 대상은 호흡이다. 빛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상태입니다. 즐겁고 마음에 희열이 올라오는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네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파란색 빛이 집중할수록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네, 옅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과정에 자꾸 집중이 흔들립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앞에 질문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시네요.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파란색 빛. 네네. 파란색 빛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은 이제 니미따가 보기 직전의 현상 같은데요. 내 경험상. 이것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 몰입이 잘 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아픔과 똑같이 아직까지는 대상이 그 빛이 아니에요. 호흡입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집중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늘려가시면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푸른 빛이 나중에는 견고하게 푸른 동굴처럼 둥근 원으로 앞에 탁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그렇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커져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커지지 않고 이렇게 한 5분 이상 집중될 때 이제는 이게 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정되었을 때 이제 그때 집중 대상을 호흡에서 이 빛으로 옮기는 겁니다. 즉 의식을 꿀이 옮기는 그때 옮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호흡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되었다라는 거는 나의 그 명상의 태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태도라기보다는 집중이에요.
집중의 힘. 힘. 아. 집중의 힘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집중의 힘이 힘. 커졌다. 네. 그 빛은 집중의 힘이에요. 내면에서 이제 송과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자기 본연의 상태, 그 송과체가 참 미묘하고 영적인 기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면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아주 조그만한 기관인데 그 기관이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집중이 되었단 말은 에너지가 커졌을 때, 에너지에서 활성화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집중 힘이 그런 것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활성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라색 빛은 좀 초반에 네. 그리고 집중할수록 파란색 빛인데 네. 이 과정에서는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하얀 빛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네네네. 볼에서도 오고 아래에서도 내려오고 옆에서도 막 맞죠. 빛이 이렇게 네네. 비치는 것 같아요. 그 빛도 집중의 대상이 되는 빛은 아니에요. 그냥 지혜의 빛이라고 이제 다 통틀어서 말하고 우리 집중의 대상이 되는 빛은 아까 말했던 가운데 네. 푸른 빛 내지 또 이 푸른 빛도 초기에 이렇게 푸른 빛이지 좀 있으면 다른 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푸른 빛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는 빛이고 네. 이 아까 보였던 보라색, 노란색 네, 이런 다른 이런 빛들은 빛들은 아직은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면 안 되는 그냥 지혜의 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빛이 나오면 사람들이 빛으로 의식이 네, 가게 의식하게 마련이에요. 돼요. 의식을 보고 또 그것이 내일은 안 비치면 어쩌지 하는 정도 약간 그런 것도 사람 네, 신경이 쓰이죠. 네, 초기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달콤한 사과를 어제 먹었는데 오늘은 안 나오면 어쩌지 막 그런 심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안정되기 전까지는 지- 호흡에만 집중을 네, 하고. 집중은 호흡.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 아니면 어디서 들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선정의 단계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나 또 체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지금 초선정에 들었구나. 지금은 이선정에 들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집중을 하셔서 진도가 나가신다는 네. 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이런 아주 질문을 하신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실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지도 스님을 만나서 안내를 받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혼자 하시니까 혼자 지금 하시니까 네, 네네. 맞아요. 아까 이 앞전 분이 이제 거기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푸른 빛이 이제 동굴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앞에 떠요. 그 얼굴 앞에. 네. 근데 이게 안정이 되면은 거기에 1시간 이상 집중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대상을 이 니미따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니미따로 집중이 의식이 옮겨진 상태에서 그 니미따를 바라보면서 그거와 하나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니미따가 나를 그 힘이 이렇게 쭉쭉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막 힘이 나요. 아무튼 그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죠? 막 뭔가가 나를 쭉 잡아다녀서 진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쭉 흡입하는 힘이 있어요. 그 니미따라는 게. 이것도 항상 안정됐다고 해서 이 빛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렇지만 막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마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내가 들어가면 내 앞에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밤하늘에 마치 별들이 별들이 촘촘히 있는 것처럼. 가득한 그 사진처럼 밤하늘에 내 시야에 있고 내가 그 상태에 머물게 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또 중간에 내가 어딘가에 우리는 의식을 집중해야 돼요. 네. 그 넓은 공간에 이제 또 한 군데 집중해서 보고 있겠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별 하나가 마치 샛별처럼 빛납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데 작은 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게 아주 작은 그 빛 구멍에서 빛이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투명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에 이제 니미타 중에서도 최고 높은 단계의 니미타, 그러니까 익어 있는 무르익은 성숙한 니미타죠.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2시간 이상 머문다 하면은 지도 스님께서 초선에 드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 다음에 또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의문이라고 의식의 문, 즉 의식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심장 차크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거를 봐야 합니다. 봐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의식을 밑으로 여기 보면은 가슴을 의식을 가슴을 향하면 이제 의문이 보이는 거기서 집중이 집중되고 조건이 맞으면 빛으로 터져 나옵니다. 모든 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정말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강렬한 빔이에요. 빛의 빔. 빔이 성화에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훨씬 가슴에서 빛이 확 나오는. 강렬한데 그 그림으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눈으로 뜨고 주변만 볼 수 있지.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눈이 아플 정도로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마치 뽀글뽀글 하얀 빛이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오다가 어느 날 팍 터져 나온 걸 보게 돼요. 초선의 선정 요소를 이 의문에서 즉 심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본 게 아니고 이 심장의 의문이 빛으로 터져 나온 다음에 초선의 요소 4가지를 보는데 니미타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집중이 그다음에 기쁨과 행복 이렇게 4가지를 심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선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가냐,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감각이나 모든 정보가 좌뇌에서 보내지고 우뇌는 공간 담당하고 이런 정보가 처리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 좌뇌에서 오는 몸의 신호가 차단이 됩니다. 신경 수입로가. 네. 그러니까 마치 온몸을 전신 마취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으로 오는 감각이 사라지니까. 네. 그러면 나는 내 의식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아픈 우주 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마치 우주 그 자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우주 한 공간에서 바라보는 의식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내가 우주이면서 우주 일부인 그 상태가 된 것이 아마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 마음 상태고 내 시야에 보여지는 상태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 들으신 분은 좀 지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요. 자칫해서 또 그동안 쌓아놓으신 게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가시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나도 13년에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13년 때는 10일 9박 10일 명상 중에 했고 2017년도부터 정기적으로 했지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80까지 삽니다. 100살. 100살. 요즘에는 100살이 이제 기본이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시간 많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다지듯 하나하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